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개발, 그리고 커리어의 성장, 커리어와 관련된 모든 고민을 함께 다루는 본격 커리어 전문 방송 커리어 CEO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커리어 전문가 홍재미나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찍는 시간은 2022년 2월 4일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완전히 202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잘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코로나죠. 특히 오미크론인데요.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얼마나 늘었을지 코로나 라이브 한번 잠깐 봤는데요. 어제 27,500여 명 정도가 확진이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영상이 편집되어 올라갈 무렵에는 얼만큼이나 확진자 수가 나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오미크론이 엔데믹을 가져올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커리어에서 왜 코로나, 오미크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재택근무죠. 자, 여러분들 재택근무 많이들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줌이라던가 이런 원격 툴을 활용한 비대면 근무, 비대면 화상회의 같은 것들 많이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았던 변화가 이러한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그리고 자율자석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그리고 대면 결제 같은 것들 많이 사라졌고 온라인 결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근무 환경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직장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근무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압도적으로 재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근무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기업의 문화도 많이 변화하고 특히 수평 조직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를 하고 또 무인 솔루션이 많이 도입이 된다던가 자율좌석제 이런 것들이 이미 시도가 되고 있었지만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 자율자석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새삼스러운 게 전혀 아니죠. 조금씩 많이 도입이 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훅 앞당겨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를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10년쯤 후에 일어날 일들을 코로나가 갑자기 앞으로 당겼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를 타임머신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근무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출근하여서 일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상당 부분 그런 방식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맛봤기 때문이죠. 자,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왕복 출퇴근이 2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어지면서 자기 개인을 위한 시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됐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교통비, 외식비가 줄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근로자들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사실 많이 있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봤는데 2020년 8월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재밌는 설문이 하나 있더군요. 전통적인 출퇴근 방식을 하고 있는 IT 기업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에 무려 62%의 IT 기업이 비대면 근무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IT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기술적이고 좀 첨단일 것 같은데 이런 IT 기업 중에서 62%가 오히려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마냥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일단 조직 입장에서는 직원과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중요한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테인데 그런 것들이 누출될까 봐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온 그런 전통적인 출근 방식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좀 의사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압도적이었는데 이것은 비단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라던가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콜센터의 콜센터 업무는 비대면이 많이 됐고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근로자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많았는데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좋기만 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서는 일과 그 개인의 영역이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교류, 동료들과의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또 최소화되면서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제가 상담받았던 사례 중에서는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과 위주로만 평가하는 게 과연 근로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더욱더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이 재택근무, 근무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가 설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만약에 상사가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설문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39%나 되는 사람이 그렇다면 회사를 퇴사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직장인들, 그러니까 MZ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49%나 퇴사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3일을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상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조차도 되게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미국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에 직장이라고 하는 건물로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지금 싫은 듯 합니다. 자, 이러한 근무 형태는 지금 기업의 인재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21세기 글로벌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다 보니까 도전정신, 열정의식, 창의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소통 능력, 성실성. 자, 이 단어들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단어들 같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관리를 해야 될 직원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문제 해결을 잘하고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준생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기소개서라던가 그리고 면접 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자는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같은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이슨 생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3가지 노동자로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노동자는 첫 번째가 필수 노동자이고요. 2번째는 지식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외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그 외 노동자라고 하니까 좀 아찔한 느낌이 드실 텐데, 이 필수 노동자는 보면 필수 현장 인력이에요.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의료라던가 공공시설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2번째 지식 노동자는 일하는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들이에요. 사무공간, 꼭 같은 장소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라던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제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외 노동자들은 이 필수 노동자와 지식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필수 인력이 아니에요. 즉 어떤 의미냐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당이라던가 패스트푸드점이라던가 술집이라던가 특히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그 외 노동자로 나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금의 차이가 생기겠죠. 누구에게나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그 외 노동자,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임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떤 노동자가 되고 어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커리어의 개발과 성장과 아주 직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이슨 생커의 어떤 노동자 분류는 많은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특히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 워크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코로나가 그러한 환경을 지금 굉장히 앞당겼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업종과 직무에 따라서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 커리어쇼 TV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미래학자가 예측한 것까지 좀 다뤄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커리어쇼 TV 홍재미나 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